자, 이번 시간은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학습한 이후에 시간적으로 중간에 이제 만날 일이 없어서 대부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자, 도형의 넓이가 응용되는 우리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도형의 넓이에서 자, 여러분 모르겠지만 넓이를 재는 자가 있습니다. 자, 넓이를 재는 단위가 있는데 단위 자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모양이고, 예를 들어서 가로가 1cm고 세로도 1cm인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 cm라고 합니다. 그럼 가로가 1m고 세로가 1m면 1제곱미터, 1km면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넓이를 재는 단위는 이 길이에 따라, 변의 길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실제로 우리 이제 수학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 1제곱센티미터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히 정리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쉽지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랑 여러분들이 세로를 곱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곱해서 그래요. 원래 원리는 지금 설명한 넓이의 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 안에는 이 단위 넓이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이 몇 개 있냐가 우선 중요하죠. 3cm니까 1cm씩 자르면 제도막이 나서 이렇게 쪼갤 수 있겠고, 2cm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직사각형 안에는 이 단위 넓이를 재는 자 1제곱cm짜리가 6개가 존재하겠네요. 그 개수를 우리가 가로의 길이 3이랑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6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제곱cm짜리 6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6제곱cm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결국 넓이를 구할 수 있다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기계적으로 직사각형이 존재하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단항식이나 다항식에서 만날 때 이제 가로의 길이가 x-2라고 합시다. 세로의 길이는 뭐 xy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세로의 길이랑 가로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 y를 각각 분배해주면 되죠. 그래서 x 만나면 x제곱 y가 되죠. 그 다음에 부호 챙기고 숫자 챙기고 문자 챙기면 마이너스 2xy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자, 숫자가 아니라 초등학교처럼 이제 문자로 만나기 때문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주면 되고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날 게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중학교 2학년 이제 2학기 과정에서 이제 다 학습이 될 거고요. 어쨌든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자, 평행사변형은 자, 이렇게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처럼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재는 자가 몇 개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면 되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잘라서 요 자른 부분, 요 자른 부분을 이렇게 옮겨다가 했다가 붙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잴 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단위 넓이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것처럼 평행사변의 넓이도 자, 그냥 요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 해당하는 값을 곱하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길이는 결국 이 원래 그 평행사변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랑 같기 때문에 그냥 밑변의 길이를 그대로 써도 이 파란색 직사각형의 가로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이 세로,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건 우리 평행사변형에서는 높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높이는 밑변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도형의 끝까지 거리를 말해요. 삼각형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밑변에부터, 이거 바닥이라고 치면 제일 꼭대기까지 수직인 거리를 우리 높이라고 하고, 왜 수직이 돼야 하는 거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높이가 2라고 이렇게 주면 어떤 학생들은 5랑 3을 곱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높이를 안 곱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 길이만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넓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이해가 됐다면 그럼 결국 평행사변의 넓이는 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네요. 밑변이랑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이 되는 거고 왜 높이를 곱하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평행사변의 넓이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로 가볼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러분들 이제 삼각형이 또 성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들을 똑같은 삼각형을 갖다가 뒤집어서 붙이면 이렇게 평사가 된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든지 자기랑 똑같은 삼각형을 뒤집어서 한쪽 모서리가 변이 다 같게 이렇게 붙여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럼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높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이만큼 이 노란색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전체가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거 두 개를 붙였으니까 이걸 2로 나눈다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둘로 나눈다, 2로 나눈다는 개념은 우리가 나눗셈은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보다는 2분의 1을 곱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중학생 이후서부터 갖고 가는 거예요. 2분의 1을 곱한다. 2로 나눈다, 2분의 1을 곱한다. 3으로 나눈다,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꼭 챙겨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되죠. 역시 평행사변형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높이를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2로 나누지 말고 반드시 2분의 1을 곱하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직사각형, 그다음 평행사변형을 배우지만 나중에 배운 거지만 이 삼각형을 가지고 거꾸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또는 배우지 않은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것들을 삼각형으로 쪼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고등학교 학습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되레 이 다른 도형들보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자, 삼각형의 넓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역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접근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배울 게 이제 마름모의 넓이인데, 자, 마름모도 역시 2학기 때, 우리 2학년 2학기 때, 자, 특징을 배우지만 마름모도 이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워요. 어쨌든 대각선이 수직인 거고. 그럼 이 마름모는 이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하면 되지만 그냥 공식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데 그냥 이 공식 자체가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의 1의 삼각형 넓이처럼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인데 그냥 뭐 여러분들 2분의 1의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물론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보면, 자, 마름모가 있고, 자,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8이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6이다. 이 마름모의 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에 한 대각선의 길이가 8이고 다른 대각선이 6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마름모의 넓이는 이제 뒤에서 나중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를 주지 않아요. 이걸 주지 않고 대각선의 길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4라고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구할 수 없겠죠. 근데 역시 이제 도형을 배우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일종으로서 얘도 대각선이 수직하면서 마름모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를 대각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건 나중에 또 응용이 되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귀찮아하는 사다리꼴의 넓이죠. 공식을 잘 안 외우는 친구도 있고 사다리꼴의 넓이.
자, 역시 사다리꼴도 특징이 어떤 사다리꼴이든지 이 사다리꼴이랑 동일한 사다리꼴을 갖다가 붙이면,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면 이 친구 역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평행사변의 넓이 공식을 또 써먹을 수 있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그쵸?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근데 자, 사다리꼴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밑변의 길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건 이 사다리꼴에서는 우리가 이걸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윗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지금 왼쪽 도형을 뒤집어서 놨으니까 요 부분은 위가 아래로 내려서니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가 되겠네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요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우선은 요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건 사다리꼴의 아래랑 위를 더한 게 되겠네요. 아래랑 위를 더하고 거기다 높이를 곱해야죠. 평사는. 그래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면 이 전체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2로 나누지 않고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형 이후로는 다 2분의 1이 곱해진다라고 또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하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이거 외우기 쉽게 할 때 사다리는 자, 아래에서 위로 높이 올라갈 때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아래 위 높이 올라갈 때 쓰는 거야 이런 문장과 함께 기억할 수 있게끔 얘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 지금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면 도형에서는 이런 다각형이 아닌 원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자, 원은 특이한 성질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원이. 그 이후로 이제 원을 만나게 될 텐데 넓이에 대해서는 우선 원도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접근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원주율이라고 쓰지 말고 원주율 대신 그냥 파이를 쓰면 됩니다. 앞으로는 파이를 쓰면 되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결국 반지름을 알면 원에 관련된 모든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은 반지름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반지름 우리가 영어의 레이디어스에서 R자를 따왔습니다. 첫 글자. 그래서 반지름 그럼 일반적으로 R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원주율은 앞으로 파이라고 합니다. 원주율 하지 말고 중학교 학생 이후에서는 파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원의 우선은 둘레 길이도 우선 알아야 되는데 역시 반지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반지름. 원의 둘레 길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지름의 길이의 3배 좀 넘는다. 지름의 길이 곱하기 3.14라고 했는데 원의 둘레는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2파이 r이라고 기억합니다. 자, 이 r이 이게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고 거기 원주율 곱하기 한 거지만 이제 앞으로 2파이 r이라고 기억을 하고 자, 넓이는 길이를 2번 곱하는 거죠. 우리 직사각형 이 평행사변이 쭉 보면 결국 길이의 입장에선 2번 곱해져서 센티미터를 2번 곱해서 제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도 원의 넓이도 길이를 2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r을 2번 곱했다. 이거 지수 법칙으로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기억합니다. 자, 원은 반드시 파이가 들어가요. 모든 계산을 할 때 대부분 원은 파이가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파이가 들어간다 잊지 말고 그 다음 둘레 길이는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꼭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들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3이에요. 그럼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이 r의 2배에서 6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 넓이는 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r을 2번 곱하면 3, 3은 9 그 다음에 파이는 숫자 입장에서는 문자에 해당돼서 뒤에 쓰지만 파이도 어쨌든 수의 일종인데 문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파이 곱하기 9라고 쓰지 않고 9파이 또는 6파이 이렇게 수를 먼저 씁니다. 이해 갔어요? 공식에서는 r이 문자니까 r 앞에 쓰겠죠.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해 보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반지름이 4예요. 둘레 길이 얼마예요? 총알같이 8파이. 넓이 얼마예요? 4, 4, 16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넓이 또는 둘레 길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도록 공식을 꼭 암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평면 도형에 대한 넓이를 총정리해 줬습니다. 자, 이것만 꼭 우선 기억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피에 관련된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직육면체 또는 이제 사각 기둥이죠. 여기는 원기둥, 그 다음 특이한 도형인데 어쨌든 자,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여기 하늘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 커다란 직사각형의 기둥 이렇게 잘라내서 이런 기역자 돌려놓은 모양의 평면 도형이 있죠. 자, 요런 종이를 그냥 쭉 입체로 쌌다고 하면 됩니다. 수직으로 하늘로 요 종이를 계속 쌓아 올라가면 이런 기둥이 만들어질 거고, 이 원기둥도 결국은 위에서 봤을 때 원이죠. 이게 원형 모양의 종이를 쭉 수직으로 쌓으면 이렇게 기둥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 친구도 이 사각기둥도 뭐 직사각형 모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4 용지 이 종이를 여러분들 100장, 200장 싸면 이런 입체도형이 되겠죠. 우리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 밑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밑넓이만 알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종이를 사선으로 옆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기울여서 싸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 그림이 좀 그런데 이렇게 땅바닥에서 옆으로 기울어서 올라가는 형태, 이런 거는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바닥면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요. 그건 이제 직육면체 하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밑면의 넓이, 밑면이 어떤 모양이든 그 밑넓이를 구해서 거기다가 높이를 곱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좀 확장해 주세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곱한 게 넓이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까지가 밑넓이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뭐 원기둥에 해당되는 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평면도형의 넓이를 배웠듯이,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여러분들 외우고 있죠.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h가 부피에 해당되겠죠. 원기둥의 부피. 이 넓이를 이제 만약에 여기가 뭐 b고 여기가 a다. 여기가 이제 c, 여기 c라고 해볼까요? 여기도 c라고 해보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랐다고 할까요? 헷갈리나요? 자, 이 부분도 c고 숫자로 할게요. 여기가 c 대신 3, 여기는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b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래서 ab가 되겠네요. 거기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데 여기 3이고 2라고 했으니까 3이 6을 빼면 요게 밑넓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역자 모양의 넓이는 AB에서 6을 뺀 게 넓이입니다. 문자가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이 두 개일 때 여러분들이 항상 괄호친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뭐 h라고 하면 여기다 높이 h를 곱하면 이게 부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면의 모양을 여러분이 판단해서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둥의 부피라고 합니다.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뿔의 부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뿔의 부피에서 우선 이제 사각뿔이랑 원뿔 두 개를 그렸는데요. 자, 뿔의 부피는 우리가 바로 이제 뿔의 부피로 접근하지 않고 이 뿔과 동일한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높이가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같은, 여기서는 사각 기둥이겠죠. 이런 사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각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밑넓이였죠.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했으면 됐습니다. 여기 높이를 높이 뭐 h라고 할까요? 어쨌든 밑넓이, 밑면의 이 넓이를 구하고 여기 뭐 b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사각의 넓이는 a 곱하기 b에다가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h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ABH가 요 사각기둥, 이 사각기둥의 부피인데 이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하면 뿔의 부피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 3분의 1을 곱한다는 거는 이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워야, 아니, 미적분이 아니라, 그쵸, 미적분을 배워서 거기서 우리 증명하는 과정을 배우고 중학교에서 외워서 쓰면 돼요. 어쨌든 모든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높이가 이 뿔의 높이랑 같은 기둥을 생각해야 돼요. 자, 원뿔에 우리가 부피를 구한다고 치면 역시 이 원뿔과 높이가 같은 원기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 r이고 높이를 h라고 하면 원기둥의 부피는 아까 했었죠? 파이 r 제곱 밑면의 넓이, 밑넓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부피예요. 부피. 기둥의 부피. 자, 이 기둥의 부피인데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뿔의 부피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을 곱한다. 그게 우리가 뿔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뿔의 부피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 뿔과 높이가 같은 기둥을 생각해서 그 기둥의 부피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부피를 구한 식에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곱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네요.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구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구의 부피는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외워봅시다. 그래서 이런 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입체도형인 구가 있을 때 역시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자, 구의 건널비도 있는데 건널비보다는 건널비는 여러분들이 이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반지름의 원이라고 할 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자, 구의 건널비는 요 공 모양의 이 건널비는 반지름이 r인 똑같은 원의 넓이의 4배가 된다. 요 정도만 선생님도 기억하고 있어요. 4배가 된다. 이거는 뭐라고요? 건널비입니다. 건널비. 지금 부피하고 있는 건데 건널비 살짝 한번 입체도형이니까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구의 부피는 기억만 하면 돼요. 자, 구의 부피는 자, 우선은 원은 반드시 원이랑 구는 파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r을 처음 한 번 곱하면 길이가 될 거고 두 번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고 세 번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r의 제곱이다. r을 세 번 곱한다는 건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요 앞에 곱하는 게 역시 얘도 3분의랑 3이랑 관련이 있네요. 3분의 4 파이 r 제곱입니다. 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제곱이에요. 혹시 나오게 되면 기억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제곱 써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자, 뿔의 부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3분의 1 곱한다. 꼭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의 넓이 부피를 총정리할게요. 자, 넓이를 재는 자가 있었다.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각일 때 가로 곱하기 세로다. 가로 곱하기 세로다. 자, 평행사변의 넓이는 잘라서 붙이면 됐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래서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를 유치했고 삼각형은 똑같은 거 2개 붙이면 평사가 됐고 삼각형의 넓이도 역시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어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반쪽인 2분의 1을 곱하는 거 잊지 말자. 자, 이거 이후에는 다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자, 마름모의 넓이도 2분의 1의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다. 사다리꼴의 넓이 자, 거꾸로 붙이면 역시 평사가 됐고 자, 이 밑변에 해당하는 게 아래랑 위를 더한 아랫변, 윗변 그 다음에 높이를 당연히 곱해야겠고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 잊지 말자. 2분의 1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도 한번 정리할게요. 둘레 길이는 가로랑 세로, 가로, 세로를 더하는 건데 2번씩 더하는 거니까 그냥 한 번 더해서 2배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식이 이제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둘레길을 주고서 여러분들이 가로와 세로의 관계를 물어본다든지 가로와 세로를 주고서 둘레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가로 더하기 세로 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자, 다른 건 둘레 길이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원으로 가겠습니다. 원의 둘레 길이는 자, 반지름을 알면 원은 모든 걸 다 아는 거다. 그리고 원은 반드시 뭘 구하든지 파이가 들어가 있다. 정리됐어요? 원의 둘레 길이, 원주의 길이는 뭐다? 2파이 r이다. 2파이 r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꼭 외워두고요. 그
그 다음 원 그냥 마무리 접을까요? 9로 가볼까요? 9. 그러면 9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자, 9의 건널비는 원의 넓이의 4배다. 4배라는 거 기억하세요. 9의 건널비. 표면적이라고 해요. 만질 수 있는 이 부분. 겉에 있는 표면적 또는 건널비 다 좋습니다. 그 다음 9의 부피로 가볼게요. 부피는 3분의 4. r을 3번 곱한다고 했어요. 자, 길이는 1번, 넓이는 2번, 부피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부피로 갈게요. 입체 도형의 기둥의 부피는, 자, 어떤 모양이든 밑면의 모양이 중요하다 했어요. 밑면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수직으로 쭉 쌓으면 입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밑넓이에다 높이를 곱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둥의 부피가 됩니다. 자, 기둥의 부피 말고 이제 최종 버전이 뿔의 부피죠. 뿔의 부피는 우선은 기둥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 입체 도형이랑 똑같은 높이의 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기둥의 부피에다 최종적으로 3분의 1을 곱하는 걸 잊지 마세요. 3분의 1을 곱한다.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뿔의 부피, 구의 부피, 기둥의 부피, 입체 도형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평면 도형의 넓이들 여러분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내용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3 때 원에 대해서 부채꼴이나 이제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추가되면 돼요. 그러면 되고, 그거는 우리가 2학년 도형 학습을 연결해서 하는 게 더 좋겠고요. 여기서 우선은 요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평면 도형의 넓이,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식을 꼭 총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